하나의 예를 또 들어보죠. 이건 우리가 라운드 숄더라고 합니다. 어깨가 둥글다는 뜻이죠. 우리말로 하면 웅크려진 어깨,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되게 다 병원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치료는 할 수 없을까? 왜 그럴까? 이런 것을 집에서 생각을 좀 해보고 자기가 하는 데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병원에 가서 어깨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고쳐주십시오. 목을 앞으로 빼고 있으니까 나를 좀 고쳐줬으면 합니다. 근데 한번 보시면 우리가 목을 앞으로 이렇게 빼게 된 환자들은 뭘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가 하면 머리가 굉장히 아프다고 합니다. 뒷머리가 아프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웅크려진 어깨를 하게 되면 이 환자가 이 어깨가 아파서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되게 병원에 가면 아 그래 자세 반드시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걸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깨 반드시 하면 됩니다. 어깨를 앞으로 펴고 다니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내가 그걸 반드시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어깨가 웅크러진 어깨를 어떻게 하면 웅크러지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옛날에 김영곤 씨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으셨어요. 정말 지금 유튜브 같은데 그분이 그 코미디 프로 했던 걸 들어봐도 지금도 너무 좋고, 아, 사람의 심금을 다 울려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코미디 프로에서 어떤 걸 했는가 하면 조폭들을 이걸 흉내를 내신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형님 이렇게 하고 있는 걸 하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전부 다 이렇게 하죠. 또 우리가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힘쓰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 감옥에서 자기 보스가 나오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볼 거예요. 그러면 아, 이분들은 그게 그 습성화가 돼 있는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분들이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흉근이라고 하는 근육들이 엄청나게 강화가 되니까 이렇게 저절로 구부러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만성적으로 목이 아프니까 어떻게 치료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속 목을 마사지를 해서, 그러면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자가 웅크러지게 된 걸 뭘까? 그러면 원래 웅크러진 그 자세도 있지만 어깨가 너무 운동을 많이 해서 이렇게 이 둥그러진 어깨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환자분은 여기 대흉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계속 풀어주면은 어깨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픈 것도 없어지죠. 그러니까 치료를 아프다고 해서 등을 보는 게 아니라 아프게 하는 원인이 어딘가, 메시지는 나한테 어디서 오는가. 이 환자분들 같으면 대흉근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목을 이렇게 구부리고 있다든지 그러면 그 자제분들이 거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아기가 봤을 때는 자기의 모델이 아빠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아기를 같이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아빠도 같이 오라고 해서 그 자세를 같이 이제 고쳐주지 않으면 얘는 아, 이렇게 좋은데 왜 자꾸 나보고 이렇게 고치라고 할까? 그래서 그게 더 별로 고치지도 않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환자분이 왔을 때 대흉근을 절대적으로 마사지를 하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아파해요. 그리고 애기들이 목을 이렇게 앞으로 했을 때는 뭐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 부모가 준 메시지, 그 다음에 본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깨가 뼈가 부러졌을 때는 팔자붕대를 해서 어깨를 편하게 해주면은 바로 거북목하고 어깨가 이제 풀어지는데요. 여기 사진 보시면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로 고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하니까 너는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대개 보면 목 반드셔란 말만 들었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가 그것을 설명을 굉장히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저 같은 경우는 보면 먼저 옆으로 해서 사진을 찍어줍니다. 사진을 찍어주면은 본인이 보고도 내가 자세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왜? 되게 이렇게 자세를 하고 있어도 본인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같으면 사진을 찍어서 당신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보기가 싫지 않습니까? 아, 그건 동의됐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 자세로 만들까요? 제가 이제 이런 환자들이 저한테 대학교 병원이라든지 큰 병원에 갔다가 온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어깨를 펴라고 했죠. 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냥 어깨 펴라고만 했는데 제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 교수님이 하도 바빠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펴게 할 수 있으려고 하면 저는 3가지 자세를 먼저 가르쳐 드립니다. 첫째는 당신이 이렇게 섰을 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섰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는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이 반드시 서게 되면은 느낌이 마치 뒤로 넘어가는 느낌이 들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반드시 우리가 볼 때 반드시 보이는가 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 뒤로 많이 넘어가는 것 같네요. 그래서 당신이 뒤로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 들 때 우리는 비로소 반듯하게 보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치 거만한 사람처럼 당신이 걸어갈 때 누가 볼 때 당신을 굉장히 거만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 흐른다고 당신은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사람이 이렇게 뒤로 걷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이렇게 걷는다고 하니까 되게 거만하다고 느낄 때, 당신이 거만하다고 느낄 때 우리가 볼 때는 반듯합니다. 세 번째는 만약에 이 상태에서 햇빛을 보게 되면 맨날 우리가 이렇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목을 반듯이 펴면 햇빛 들어오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눈이 부셔요. 이럴 때 당신이 되게 반듯해진 겁니다 해가지고 제가 하는 것은 당신이 아마 부모님이라든지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세를 이렇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배웠을지는 모르지만 이제부터 이렇게 바꾸시면은 많이 됩니다. 그러면 되게 빨리 바꿔지고 다음 외래 왔을 때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굉장히 반듯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렇게 이 원리를 가르쳐주고 했을 때 굉장히 빠르다는 걸 느꼈는데 여기 다시 한번 보죠.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요렇게 많이 생겨가지고 옵니다. 근데 반드시 하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목이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귀하고 어깨가 일치가 돼야만 반드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분 같은데 자세를 가르쳐 줄 때 반드시 서세요가 아니라 그런 요령을 가르쳐 줬을 때 되게 반듯해지는데 여기에 기본 포인트는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자기는 이렇게 서 있으면서 느낌은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쳐주는 그런 걸 해주지 않으면 그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손가락 관절염을 한번 보시죠. 이 손가락 관절염 하면은 이제 되게 다 포기를 합니다. 뭐 어떻게 하지, 나 이렇게 살아야지 방법 없겠어. 그 다음에 이분 같으면은 밤에 잘 때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손 이렇게 누르고 자고 하실 그 정도 되는데 여기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 환자 저는 치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치료하시겠습니까? 우선 여기서 보내는 메시지를 한번 우리 몸에서 보는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죠. 이렇게 만들어야 이분이 손을 안 쓰는 거예요. 손을 안 써야 안 아프니까 우리 몸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이제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메시지를 읽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주사 놔주고 어떻게 좀 마사지나 좀 해주고 하는 그런 걸 보는데 그래서 그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죠. 여기서 보시면 이분도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물집 같은 게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손 내면 의사쌤이 당연히 물 뽑아주고 그 다음에 약 주고 물리치료하고 오게 됩니다. 그럼 이 환자가 낫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관절이 다 깨진 거예요. 이 관절이 깨지는 걸 우리는 당연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왜 내 손이 이렇게 변했을까? 그 원인은 어디가 될까? 이것을 이제 보는데 여기를 한번 보시죠. 이게 당연히 엄지손가락이고 손가락인데 이 손가락의 끝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 걸 힘줄이라고 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딱 붙어 있는 이것을 우리가 근육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끈이 붙어 있는 것은 여기를 움직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움직이느냐? 우리 머릿속에서 이 근육에다가 이렇게 좀 잡아 당겨 봐. 그러면 여기가 쭉 잡아 당기면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같이 따라오게 되겠죠. 여기가. 그래서 지금 이 손가락의 움직임은 모든 것이 팔뚝에 있는 근육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요것을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손이 일을 많이 한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일은 어디서 시작된 거 하면 이 근육들이 일을 많이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근육들이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면 자꾸 이렇게 구부리다가 보니까 이 뒤에 있는 손가락을 펴게 하는 이 뒤에 있는 근육들, 이게 이제 이것의 반대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거기 있는 근육들이 이렇게 만성적으로 늘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수축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이
근육들이 수축이 된 근육이 안 따라오니까 여기서 잡아 당긴 게 반드시 잡아 당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좀 틀어지게 잡아 당기니까 자꾸 이 관절이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부터 가셔서요. 할머니, 이 손가락 아픈 데는 어머니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팔뚝에 있는 근육을 많이 풀으셔야 돼요. 그리고 많이 푼 다음에 선생님 제가 또 오시면 여기다가 근육이 너무 뭉쳤으니까 여기다 주사를 놔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이 한방쌤한테 부탁해서 침을 놔 드리라고 해서 이 근육을 많이 부드럽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집에서 많이 마사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손가락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두시면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많이 만져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주사 맞아봤자 안 아프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할머니가 이걸 맞으시면 오늘은 안 아프지만 내일은 또 더 아플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근육을 좀 많이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다 내 말을 듣는 것 같지만 한 3분의 1밖에 제 말 안 들어요. 아유, 아프니까 빨리 주사 놔줘. 아프니까 그런 말 말고 나 바빠. 여기 약 좀 주고 그 다음 물리치료 해줘. 그리고 나중에 또 올게. 근데 한 3분의 1은 제 말을 열심히 듣습니다. 그러면서 아, 내가 지금까지 내 몸에서 너무 일 많이 했으니까 조금 쫄으라고 했던 메시지를 내가 못 읽었네. 알았어. 이제 일 조금 덜 할게.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일을 많이 한 얘네들이 고생이 너무 많았네. 그래서 내가 여기를 많이 집에서 마사지를 한다든지 그래서 내가 다 풀어 올게. 그러시면은 한 달 정도 가면 손이 어때요? 심지어는 손이 상당히 많이 본인이 좋아할 정도로 이렇게 돌아오신 분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아프게 하는 것들 우리가 보셨을 때 이렇게 만든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를 자꾸 읽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 만성화가 될 수밖에 없고 더 아플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프게 하는 원인이 무언가, 그 메시지는 어디서 오는가를 꼭 읽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